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보내주신 D-Wave 퀀텀 관련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 기업 요즘 정말 뜨거운데요. 현재 상황, 또 미래 가능성,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뭘 봐야 할지 오늘 좀 명확하게 짚어보죠. 자료를 딱 보면 일단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주가죠. 단기간에 1200% 가까이 올랐다고요. 하루 만에 13.7% 오르기도 하고. 네, 정말 엄청난 움직임이었어요. 그렇죠. S&P 500이나 나스닥 상승률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근데 재밌는 건 이게 D-Wave 자체의 어떤 뭐랄까 대단한 호재 발표 이런 것보다는요. 그렇죠. 양자 컴퓨팅 산업 전체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덴마크 같은 정부 투자 소식,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외부 요인에 더 크게 반응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봐야겠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외부 환경 변화가 왜 중요하냐? 특히 양자 컴퓨팅처럼 이제 정말 태동하는 산업에서는요. 그 투자 심리라는 게 어떨 땐 실제 가치 이상으로 주가를 밀어올리기도 하거든요. 심리적인 부분이 크군요. 그렇죠. 전 세계적인 관심, 정부 지원 이런 것들은 D-Wave 같은 이제 선두 그룹에 있는 기업들한텐 기대감을 확 높이는 아주 강력한 촉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급등도 기술 자체의 엄청난 돌파구라기보다는 이런 투자 심리가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외부 기대감도 있는데 자료 보니까 D-Wave 자체의 강점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네요. 세계 최초로 상업용 어닐링 양자 컴퓨터를 내놨다. 이거 중요하죠. 네, 최초라는 타이틀이 있죠. 그리고 또 범용 게이트 모델 개발로 기술 범위도 넓히고 있다. 잠깐, 이 어닐링 번식이란 게이트 모델, 이게 좀 다른 거죠? 네네. 간단히 말하면 어닐링은 특정 문제, 주로 최적화 문제 풀이에 특화된 방식이에요. 약간 특수공구 같은 느낌이고요. 특정 문제 전용. 네. 반면에 게이트 모델은 훨씬 범용적이죠. 다양한 계산이 가능한 만능 공구 수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D-Wave는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려는 전략인 거죠. 특수공구랑 만능 공구 둘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수치들도 인상적이던데요. 네, 그 점도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성과로 나오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2024년 1분기 매출 예약, 그러니까 수주액이 2,3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20% 성장했다고요? 네, 성장률이 상당하죠. 그리고 애드밴테이지 2 시스템 판매 실적도 나왔고 또 NTT 도코모 같은 아주 큰 고객사도 확보했고요. 글로벌 고객사. 네, 그리고 현금도 1억 7,800만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재무 건전성도 어느 정도는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경쟁사들보다는 실제 사업화, 그러니까 상용화가 좀 빠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있네요. 맞습니다. 그 상용화라는 단어가 핵심인데요. 연구실 수준을 넘어서 기업들이 진짜 돈을 내고 D-Wave의 기술을 자기들 문제 해결에 쓰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단순 연구개발 기업이 아니라 실제 매출,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니까. 네, 그리고 양자 컴퓨팅 시장 자체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연평균 23%에서 32% 성장한다. 그래서 2025년에는 12억 달러에서 18억 달러 규모가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잖아요. 시장 성장세도 가파르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첨단 제조, 금융, AI, 물류 이런 복잡한 계산이 꼭 필요한 분야들 이런 데서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것도 D-Wave에게는 유리한 부분이죠. 정리해보면 투자 매력 포인트는 최초 상용화 실적, 기술 경쟁력, 빠른 매출 성장, 자금력도 있고 글로벌 고객사 확보 이런 것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산업 현장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자료에서는 위험 요인도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주가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 네, 그건 정말 유의해야죠. 단기 변동성은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 상용화 속도가 생각보다 혹은 기대보다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이것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럼요. 혁신 기술이라는 게 원래 예측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경쟁 문제도 있죠. 거대 IT 기업들이 가만히 있진 않을 거잖아요. 아, 그렇죠. 구글이나 IBM 같은 회사들 경쟁이 점점 심해지겠네요. 그리고 금리 같은 거시경제 변수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맞습니다. 아직은 양자 컴퓨팅 상용화가 뭐 대중화 단계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급등 뒤에는 항상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고요. 기술 개발 과정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면도 많고요. 그럼 투자 관점에서는 좀 신중해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도 단기 차익보다는 좀 분할 매수라든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변하라, 그리고 위험 분산 전략을 써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한다. 그렇죠. 기술 발전 속도, 실제 상용화 성과, 파트너십 확대 이런 핵심 지표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감내 가능한 위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영역인 건 분명해요. 네, 오늘 D-Wave 퀀텀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양자 컴퓨팅 상용화의 선두주자로서 강점도 분명하지만 동시에 혁신 기술 기업 특유의 변동성 불확실성도 안고 있다. 이 그림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과 위험, 이걸 정말 균형 있게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D-Wave의 기술적 성과, 또 상업적 진전, 이걸 계속 주시하면서도 이 산업 전체가 아직은 정말 초기 단계라는 걸 잊지 않는 거죠.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아직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아직은 그렇죠. 그런데 이 기술에 대한 높은 기대감, 그리고 지금 이미 진행 중인 초기 적용 사례들, 이것만으로도 혹시 우리 사회나 산업 현장에 예상치 못했던 어떤 윤리적, 사회적 질문들을 던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기술이 가져올 변화의 단초들, 그게 지금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